안녕하세요. 폴스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말리 대 잠비아. 말리는 북서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강호로 이번 대회 개막전을 앞두고 조직력과 공격 밸런스가 안정될 상태입니다. 특히 카모리 둠비와와 도르겔레스 네네, 빌라트레 등으로 이어지는 공격진의 결정력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후반전에 강한 득점 패턴이 팀의 중요한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중원에서는 아마두 하이다라와 라사나, 쿨리발리가 중심을 잡고 알리의 디엔과 무함마드 카마라가 2선과 3선 연결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마리 트라오레, 시쿠 니아카테, 마마두 포파나 등이 이끄는 수비 라인에 최근 들어 안정감 있는 전개와 클린시트 빈도를 동시에 높이는 중입니다. 북아프리카곤 환경에 익숙한 선수 구성이 많아 중립지 카사블랑카에서의 경기 적응력도 우위에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브 비수마의 컨디션은 여전히 불안전합니다. 클럽에서 장기 결장 이후 실전 감각이 떨어진 점이 팀 내에서도 관리 대상 변수로 꼽히며 출전 시 체력 부담이 따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팀 내에서는 이를 대비해 하이다라 중심으로 중원 압박 라인을 조정한 전술적 훈련을 이어가고 있어 비수마의 정상 컨디션 여부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흐름이 읽힙니다. 잠비아는 최근 연패 흐름 속에서도 공격 자원 구성이 단단합니다. 페트슨 다카와 패션 사칼라가 최전방에서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으며 나맥 반다와 킹스 칸과가 공격 이선을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카는 머매치 21골을 기록한 대표팀의 에이스로 선제골을 만들 때 팀의 전체 경기력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수비에서는 반복된 실점 패턴이 개선되지 못한 점이 문제입니다. 프랭키 무손다, 카바소, 충보 등이 이끄는 수비 라인은 대인 방어 시 간격 유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고 원정 경기에서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중원과 수비 간 연결이 느슨해 전환 상황에서 상대에게 많은 슈팅 찬스를 허용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잠비아는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강호를 상대하게 되면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최근 일정이 이어지면서 누적 피로가 쌓여있는 반면 세트피스 수비나 역습 대응에서는 아직 안정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카, 사칼라드톱의 순간적인 스피드는 여전히 위협적이어서 상대 실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한 두 차례의 결정적 기회는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잠비아는 이번 대회에서 전력상 언더독으로 분류되지만 빠른 전환과 역습 효율을 앞세워 초반부터 수비적 형태를 유지하며 경기 흐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핵심은 체력 관리와 중원 주도권입니다. 말리는 한 달 이상 실전을 치르지 않았으나 주축 선수 대부분이 유럽 리그를 병행하며 안정적인 컨디션을 유지한 반면 잠비아는 불과 엿새 전까지 평가전과 원정 일정을 반복하며 피로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특히 잠비아의 측면 수비가 최근 약점을 보이고 있어 네네와 투레가 측면에서 박스로 침투하는 형태가 주요 공격 루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말리는 하이다라와 쿨리발리 중심의 볼 점유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빌드업을 시도할 전망이며 중거리 슈팅과 세컨볼 압박에서 상대 중원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잠비아는 이를 막기 위해 500 전환 혹은 중원 협력 수비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측면 간격이 벌어질 경우 말리의 빠른 연계 플레이에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개막전이라는 특성상 두 팀 모두 초반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지만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말리가 점유의 압박의 균형을 통해 위험 지역을 점차 장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말리의 조직력과 체력적 우세, 수비 집중력이 상대보다 앞섭니다. 잠비아의 역습 한두 차례를 제외하면 일방적인 중원 주도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클린시트 가능성 또한 상당합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후반 득점력을 감안할 때 말리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후 언더. 두 번째 경기, 남아공 대 앙골라. 남아공은 국제 무대에서 꾸준히 조직적인 축구를 유지하며 안정된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앞두고 소집된 대표팀은 유럽과 자국 리그의 주전급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속력 또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골키퍼 로윈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며 풀백 쿠릴리소, 무다우와 아우브리 모디바의 공수 전환 속도는 이번 대회에서도 핵심적인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미드필더 테보우 모코에나는 중거리 슛과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며 공격 전개를 책임지는 중심축에 있습니다. 공격진에는 EPL 벌리 소속의 나일 포스터와 올랜도 파이러츠의 에비던스 파규고파가 포진해 있어 상대 수비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남아공은 예선과 직전 평가전에서 모두 간단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환을 기반으로 높은 점유율의 경기를 펼쳤고 수비 안정성이 탁월해 개막전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앙골라는 최근 대표팀 전력의 세대 교체가 완성 단계에 들어서며 다수의 유럽파가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아바크라의 젤송 달라와 알리 트리폴리의 나블룰루가 강력한 한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젤송 달라는 최근 친선전에서 득점 감각을 회복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보드룸 FK의 프레비와 미국 FC 댈러스에서 활약하는 쇼가 경기를 조율하면서 안정적인 볼 배급을 담당합니다. 수비는 리옹의 클린턴 마타와 포르투갈 출신 수비수 조나단 보아투가 이끌며 경험이 풍부한 조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친선전에서 간헐적으로 드러난 수비 간 간격 문제는 개막전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상대가 측면 돌파에 능한 남아공이라는 점이 부담 요인입니다. 최근 유럽 및 아프리카 현지 언론에서는 앙골라가 부상 없이 전원 소집에 성공했다고 전하고 있으며 주력 선수들의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양팀 모두 최정예 스쿼드를 구성한 채 맞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경기의 초점은 남아공의 짜임새 있는 공격 빌드업과 앙골라의 빠른 역습 간의 균형점에서 맞춰집니다. 남아공의 중원에서 모코에나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로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측면 풀백의 적극적 가담으로 공격의 폭을 넓힙니다. 반면 앙골라는 상대 압박을 유도한 뒤 중원에서 공간을 노리는 역습 전개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나 남아공이 최근 보여준 수비 전환 속도와 진영 유지 능력은 상당히 안정적이라 앙골라의 역습이 예상보다 활발히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막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양팀 모두 경기 초반에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 유력하며 전반전은 탐색점 위주로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후반 들어 남아공이 사이드 공격을 확대하며 점유와 압박을 높게 유지할 경우 앙골라는 라인을 올리기 어렵고 수비적으로 맞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승부는 한두 차례의 결정적인 세트피스 혹은 충거리 슈팅에서 갈릴 관측이 크며 남아공의 짜임새 있는 조직력과 전방 압박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공의 1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원더. 세 번째 경기 폴럼 대 노팅엄. 폴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중위권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격 라인은 다양한 득점 노트를 확보하면서 리그 평균 이상인 득점 효율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중원과 측면의 전개가 활발해 득점 기대치가 높습니다. 해리 윌슨이 리그에서 5골과 3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기복 없는 공격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고 산더 베르게와 알렉스 이어비 역시 안정적 빌드업의 중심을 맡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여팀 안데르센과 켈빈 파세이가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오며 라인 컨트롤을 맡고 있지만 최근 체력 부담이 누적된 상황입니다. 올겨울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폴럼은 주중 컵 대회를 병행하며 회복 시간이 짧은 편이라 체력 관리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이어비, 바세이, 그리고 사무엘 추크헤제는 대표팀 차출로 인해 결장합니다. 이어비는 올 시즌 리그에서 2골과 2도움을 기록하며 중원에서 활동량과 전진 패스를 모두 책임지던 핵심 자원이고 바세이는 수비 전환 시 공중 경합에서 팀 내 비중이 높았던 선수입니다. 추크헤제는 시즌 중반 이후 측면 공격에서 2골, 4도움을 기록하며 점차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던 상황이기에 이 세 선수의 결장은 전반 후반을 동시에 약화시킬 요인으로 보입니다. 노팅엄은 최근 안정된 수비 구조를 기반으로 승점을 꾸준히 쌓고 있습니다. 유럽 대회를 병행하며 치밀한 전술적 운영을 이어왔고 이로 인해 리그 경기에서도 균형 잡힌 경기 운영이 돋보입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이브라힘 상가레와 모건 깁스 화이트가 수비형과 공격형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으나 상가레가 네이션스컵 대표팀 차출되었다는 점은 중원 장악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리 볼리와 나츠셀스, 니콜라스 도밍게스, 아이언 예이츠 등의 이름이 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셀스는 주전 골키퍼로서 리그 전 경기에서 안정적인 선방률을 보여주었고 볼리는 중앙 수비의 핵심으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역할을 자주 맡았습니다. 도밍게스는 중원 압박과 이선 연계가 강점인 선수로 최근 경기에서 결장해 그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칼럼, 허드슨, 오도이와 다닐로, 윤도에가 빠른 전환 속도를 살리며 상대 수비를 위협하고 있으나 원정에서는 전반적으로 득점 성공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 진영에서의 압박 시도 횟수는 유지되지만 슈팅 정확도와 박슨의 패스 완성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전에서도 원정 특유의 보수적인 접근법이 예상됩니다. 특히 노팅엄은 유럽 일정으로 인한 체력 부담이 크며 주요 중원 자원 다수가 빠진 상태라 후반전 전반 압박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상 두 팀은 공격 전개와 수비 조직력 사이에서 대조적인 스타일을 보입니다. 폴럼은 홈에서 빠른 템포의 전진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쉽게 흔드는 반면 노팅엄은 중원 수비형 타인을 내리며 조직적으로 대응합니다. 다만 폴럼이 노팅엄을 상대로 가진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꾸준히 다득점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풀럼의 공세적 운영과 노팅엄의 수비 대처력이 맞붙는 구도에서 경기 초반 주도권이 승부의 향방을 좌우할 것입니다. 부상 변수와 일정 누적을 고려하면 노팅엄이 후반에 체력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풀럼이 측면 전개에서 윌슨을 중심으로 한 세컨드 볼 활용이 가능하다면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의 집중력 유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홈에서의 공격 완성도가 높은 풀럼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풀럼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승. 네 번째 경기 빌바오 대 에스파뇰. 빌바오는 올 시즌 리그 17경기에서 7승 2무 8패를 기록하며 중위권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득점은 15골, 실점은 22골로 경기당 평균 득점이 0.88에 불과하며 공격 효율이 리그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9경기 5승 1무 3패로 승률 자체는 준수하지만 득점과 실점이 각각 9골씩으로 균형을 이루는 저득점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마메스 특유의 조직적 압박과 밀도 높은 아인을 앞세운 수비가 팀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였으나 최근 들어 수비 집중력 저하가 뚜렷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수비진의 연쇄적인 결장이 이어져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단이 기디안이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하며 유리 베르치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아메릭 라포르트도 근육 부상 여파로 복귀가 불투명하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중 경합과 후반 집중력 부분이 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베냐테우 프라도스 디아스가 중원에서 이탈해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비진 공백은 빌바오가 홈에서도 라인 압박을 깊게 가져가지 못하고 공간을 줄이는데 한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독진은 내외신 인터뷰를 통해 체력 상태와 조직적인 대응 훈련에 주력하고 있음을 밝혔으나 실질적으로 대치 자원의 경기 감각은 이번 시즌 기준으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홈에서의 결집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에 속하며 근소한 스코어 차 승부에서 강한 면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스파뇰은 올 시즌 16경기에서 9승 3무 4패로 승점 30점을 기록하며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팀의 최대 강점은 단연 리그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비 안정성입니다. 시즌 실점이 16골에 불과하며 경기당 실점도 평균 1.0으로 리그 중 우위 안에 해당합니다. 원정에서는 7경기 3승 2무 1패로 경기당 득점 1.0, 실점 0, 86을 기록하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원정 수비 지표가 가장 우수한 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원정 3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수비 조직력과 커버 밸런스 모두 안정적입니다. 미드필더 차를 피겔과 라몬 테라치가 부상으로 제외되어 중원 구성에 다소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주전 골키퍼 마르코 드미트로비치와 수비진 카브레다, 로메로, 공격진 아비 푸아도, 하비에르 밀라, 하엔 로베르토 등 주축 선수단은 모두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며 경기에 임할 예정입니다. 즉 에스파뇰은 전방 압박은 강하지 않더라도 라인 간격을 초점이 유지하며 상대의 빌드업 동선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에서도 라인을 크게 내리지 않고 중원부터 압박 트리거를 형성하는 수비 구조로 상대 공격 템포를 늦추는 데 능숙합니다. 실제 최근 리그 데이터를 보면 원정 경기에 평균 총 득점이 1.86골에 불과해 저득점 구도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팀 내부적으로도 현실적인 목표를 승점 1점 이상 확보로 둔다는 점이 현지 매체를 통해 확인된 만큼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유지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의 최근 흐름과 부상 상황, 그리고 시즌 패턴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수비 완성도에서의 차이가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빌바오는 전통적으로 홈 강세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핵심 수비진인 비디안, 야포르트, 베르치체의 동시 이탈은 단일 경기 준비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연결이 불안해지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압박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에스파뇰은 미드필드 로테이션 일부 손실에도 불구하고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압박 이후 빠른 전환과 측면 돌파를 통해 최소 득점으로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빌바오가 홈 경기에 대한 의식 속에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스파뇰의 최근 경기 운영 능력을 감안할 때 빌바오가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더불어 양팀 모두 경기당 총득점 평균이 리그 평균보다 낮으며 최근 대결 전적에서도 다득점 양상이 드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1골차 저득점 승부로 흐를 가능성이 짙습니다. 세밀한 수비 안정성과 결정력에서 더 나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에스파뇰이 효과적인 역습 전개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파뇰의 1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언더. 다섯 번째 경기 이집트 대 짐바브웨. 이집트는 이번 대회 개막전에서 홈팀으로 나섭니다.
최근 전력 구성과 팀 밸런스를 고려할 때 이집트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가장 안정된 전력을 갖춘 대표적 강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모하메드 살라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의 조합은 여전히 위력적이며 트레제게와 모스타파, 모하메드, 오마르 마르무시 등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함티 파티와 이마무 아슈르가 안정적인 볼순환을 맡아 팀 전체의 템포를 조율하며 측면에서는 자일주와 이브라임 아델이 활발한 공격 전개를 돕습니다. 수비진은 알, 아흘리와 자말렉 소속의 베테랑 선수들이 주축으로 오랜 호흡을 바탕으로 조직력이 이미 완성 단계에 가깝습니다. 또한 주전 골키퍼 모하메드 엘셰나우의 존재는 이번 대회에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근 팀 내에서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공식 명단과 주요 매체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이집트는 핵심 전력을 모두 다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개막전 특성상 경기 초반에는 탐색전 영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집트의 공격진 구성과 경기 운영 능력을 감안하면 일단 주도권은 이집트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살라의 개인 돌파와 세트피스 능력은 상대 수비를 흔드는 주요 변수로 평가됩니다. 짐바브웨는 원정팀으로 나서며 객관적인 전력 차에서는 열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은 투지와 수비 집중력을 바탕으로 버티는 전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부를 이어가려 할 전망입니다. 프린스 두베와 타완다 치레워가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두 선수 모두 소속팀 경기 출전 시간이 고르지 못했고 슈팅 대비 유효슛 비율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미드필드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마블러스 나캄바가 팀의 중심을 맡으나 과거 핵심 미드필더였던 마샬 무네치가 이번 스쿼드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은 짐바브웨에 치명적입니다. 무네치는 대표팀에서 25경기 이상 출전한 베테랑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와 박스2박스 역할을 모두 소화하며 빌드업의 중심축이었던 선수입니다. 이번 제외는 피트니스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중원 압박과 커버 범위의 하락으로 직결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진에는 하데베와 갤러웨이, 나캄바 등이 포함되어 안정적인 수비를 구상하고 있으나 최근 징계성 경고 누적과 실책성 실점이 잦았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경기 전 감독 인터뷰에서는 수비 집중력 유지를 강조했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나 공격 전환의 속도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노출한 바 있습니다. 전력의 무게감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이 큰 개막전이라는 점에서 짐바브웨가 이집트를 상대로 주도권을 끌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집트의 입장에서 경기는 명백히 승리를 목표로 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력적 우위뿐 아니라 맞대결 전적에서도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회에서 이집트는 짐바브웨를 상대로 안정된 경기를 보이며 단 한 차례도 패한 적이 없었고 경기마다 상대보다 패스 유효성, 결정적 찬스 창출 수치에서 일걸된 우세를 유지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긴장감 때문에 공격이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살라와 트레제게의 역습 루트, 그리고 세트피스 전개를 활용한 공격 루트는 충분히 짐바브웨의 수비 블록을 깨뜨릴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짐바브웨는 중원에서 무네치의 부재로 수비라인과 미드라인 간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집트의 전환 속도를 고려하면 이러한 공간에서 실점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체력적인 부담은 양팀 모두 전지훈련 이후 일정한 휴식 기간을 가진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후반 이집트가 볼 점유율을 높이며 압박을 가할 시 짐바브웨 수비진이 이를 버텨내기 쉽지 않습니다. 경기는 초반에는 다소 신중한 흐름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집트가 점차 템포를 올리며 우위를 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짐바브웨의 수비 저항이 초반에는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공격 전환의 느린 구조로 인해 결국 후반 들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막전이라는 상징성과 이집트의 경험 전력 밸런스, 그리고 상대팀의 중원 결장 이슈를 종합하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이집트가 전반 중반 이후부터 점차 주도권을 확보하며 2골 차이의 완성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집트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승. 6번째 경기 멜버른 대 메가더. 멜버른 시티는 올 시즌 들어 확실히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패트릭 비치는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며 수비전에서 중심 역할을 해내고 있고 중앙 수비진의 헤르만 페레이라와 카이트료인의 조합 또한 별다른 이탈 없이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측 풀백 아즈즈 베이치 역시 꾸준히 선발 출전하며 밸런스 있는 수비를 이끌고 있어 전체적으로 라인 관리와 빌드업이 안정된 형태입니다. 중원에서는 안드레아 스핀과 젠 슈라이버가 각각 세트피스와 전진 패스, 침투 움직임으로 공수의 연결고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이 공격 전환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맥스 카부토가 시즌 4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이고, 다케시 가나모리와 타비안 라흐마니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의 유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상 명단에는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매튜 레키와 로테이션 자원인 벤저민 마지, 베테랑 수비수 사무엘 수프라엔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모두 출전 시간 자체가 제한적이었던 터라 전력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레키의 부재로 측면에서의 순간 스피드와 전환 패스의 선택지가 일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주전급 공격진이 모두 건강하게 가동되고 있는 만큼 큰 균열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메가더 FC는 이번 실속 있는 경기 운영으로 상위권 팀들을 종종 괴롭히고 있으나 득점력이 떨어지는 것이 뚜렷한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 골키퍼 필리프 코르토는 여전히 안정된 선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8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수비진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풀백 해리 폴리티디스와 캘럼 텔벗은 각각 1도움,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윙백 라인에서 꾸준히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앙 수비의 리더인 토미슬라브 우스콕은 부상 결정이 유력해 수비 라인의 높이와 세트피스 방어에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에서는 해리슨 소여가 4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지동원이 2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 측면의 전력은 크리스토퍼 이코노미디스의 부상 결장으로 인해 공격 다양성 면에서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높은 팀 특성상 우스콕의 결장은 공수 양면에서 중대한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양팀의 최근 경기력 패턴을 종합해보면 멜버른 시티는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경기가 많고, 메가더는 낮은 득점력 속에서 1점차 승부로 끈질기게 버티는 경향이 있습니다. 멜버른 시티는 홈에서 공수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으며 후방 빌드업과 세컨볼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가더는 원정에서의 공격 실효성이 떨어지고 득점 패턴이 대부분 롱패스나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편이어서 경기 중반 이후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멜버른 시티가 전반 압박과 수비 라인 조절로 공간을 잘 차단해낼 가능성이 크며, 카보토와 라흐마니의 침투 움직임이 수비 간격이 벌어진 메가더의 뒷공간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르토의 선방이 경기 양상을 길게 끌 가능성은 있으나 메가더의 공격 진영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맡을 카드가 부족한 만큼 후반으로 갈수록 멜버른 시티의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찬스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 수비와 효율적 공격 밸런스를 갖춘 멜버른 시티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멜버른 시티의 1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원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